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컨볼루션 계산하는 거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 계산하는 것들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 첫 번째 문제는 이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가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이고 h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 ut일 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걸 묻는 건데, 이걸 계산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제로 이게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그 다음에 h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의 ut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파이나이트 한 거냐 아니면 인피니티 한 거냐. 요 인피니티 한 거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이게 둘 다 인피니티 한 거예요. 인피니티. 야도. 그러니까 정의대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 말은. 대로 풀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막 복잡하게 엑스타우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시프트 하면서 이렇게 막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쉽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yt는 아무거나 해도 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타우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를 하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의 타우에 d 타우 하든지 1번식이나 1번식이나 2번식이나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1번식을 하나 2번식이나 사실 두 개 xt랑 ht랑 거의 난이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거 씁시다. 그냥 첫 번째 걸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걸로 계산해 봅시다. 요걸로 계산하면은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x타우가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니까 x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의 u타우 이렇게 되겠지. u타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 h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의 u의 t니까 h의 t 마이너스 타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b의 t 마이너스 타우의 u의 t 마이너스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는 쉬워. 익스포넨셜 이 부분은 쉬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ut랑 ut 마이너스 타우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u 타우라는 게 뭐냐 하면은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 언제 타우가 0보다 클 때,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u의 t 마이너스 타우도 보자. u의 t 마이너스 타우도 1 아니면 0이야. 그 ut는 무조건 1 아니면 0이야. 이게 이제 t 마이너스 타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 마이너스 타우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여기서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에 대한 이 수식은 뭐에 대한 수식으로, 타우에 대한 수식으로, 타우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 아니면 0인데 어떻게 한다고?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인테그랄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는데, 요걸 이제 이 대입을 해서 이제 이걸 여기 대입해야 되고, 이거는 여기 대입하고, 요거는 이제 여기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0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 0이면 그냥 다 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0이 아닌 부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이렇게 d타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돼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그 다음에 t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요걸 이제 d타우 해주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보니까 요 첫 번째 요거 때문에 u타우가 이게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0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 첫 번째가 0이 돼 버린다고. 이게 0 곱하기 뭐가 되니까. 요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 보면은 타우가 t보다 더 큰 경우는 0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요것도 이것도 0이 된다고 요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결국 뭐 0부터 t까지만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뭐 다시 적어 보면은 이게 그리고 0부터 t까지 어떻게 그대로 넣어줘야지.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타우에다가 곱하기 1에다가 ut가 이때 1이잖아. 그럼 u의 t 마이너스 타우 exponential 마이너스 b의 t 마이너스 타우에 곱하기 이게 u의 t 마이너스 타우도 이때는 1이 된다고.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요거 적분해 주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적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또 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b의 t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exponential b 타우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해놓고 나니 이거 따로따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뭐 타우에 대한 수식이잖아. 이게 타우에 대한 인테그럴 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상수라고 상수. 그러니까 인테그럴 입장에서 보면 상수라고. 그 인테그럴 입장 상수니까 어떻게 되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bt는 요거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b의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적분해 주면 되잖아. exponential 펑션 적분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a 마이너스 b에다가 뭐 마이너스 되겠지만 exponential 이게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타우인데 이게 어떻게 0부터 t까지 적분해 주라는 거니까 이게 넣어주면은 다시 넣어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다가 곱하기 a 마이너스 b에다가 1 마이너스 t 넣으면 뭐 그대로 되고 0 넣으면 1 되니까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t 이렇게 된다. 뭐 이걸 뭐 여기서 멈춰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exponential bt를 여기 양변에 곱해주면은 a분의 b는 그대로고 a 마이너스 b는 그대로고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다가 마이너스 요 두 개를 요 곱한 거 요렇게 곱한다고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이 b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가 나오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t가 뭐야 0보다 커야 된다고. 이게 인테그랄을 하려면 0보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제일 마지막에 ut를 곱해주면은 이거 확실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으면은 이게 yt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b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다가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곱하기 ut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a-b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렇게 적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ut를 곱해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뭐 아무 때나 해줘도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뭐 그 뭐냐 퀴즈 낸 거에 퀴즈 낸 거에 퀴즈 지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퀴즈 보자. 퀴즈 낸 거에 이게 지난주 이 퀴즈 아니 퀴즈 낸 거에 뭐 1012 지금 10월 12일 날 낸 거에 xt가 뭐야 10 exponential 마이너스 10t의 ut였고 그 다음에 ht가 뭐야 3 exponential 마이너스 2t의 ut였거든. 이거 컨버루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에서 똑같이 해봐. 이거 그대로 넣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이거 뭐 상수는 어차피 두 개 곱해주는 거야. 이게 어차피 뭐 곱해주는 거고 30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가 여기서 이게 a가 10이고 a가 10이고 b가 2니까 그럼 a 마이너스 b가 a 마이너스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다가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가 되니까 결국은 30분의 a 마이너스 b가 a가 10이니까 8 이렇게 되겠네. 8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10t의 ut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숙제할 때는 요 그대로 이 퀴즈 풀어봐야 되잖아. 숙제는 요 그냥 요걸 구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구한 거 요렇게 A, B가 요렇게 주면 요렇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그냥 대입만 했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요 자체에서 숙제는 xt가 10 exponential minus 10t의 ut와 이걸 컨볼루션 하라고 실제로 컨볼루션 해서 3 exponential minus 2t ut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it를 구하면 어떻게 xt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0의 exponential minus 10타우의 u타우 곱하기 3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타우 u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요거를 실제로 계산해야 돼. 이거는 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냥 뭐 뒤다 때려 넣어가지고 위에 그냥 어차피 A, B 상수 정했으니까 여기 그냥 넣어가지고 해보는 거는 아무 의미 없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어렵지. 이거는 파이나이트 한 거니까 이거는 파이나이트, 이거는 인피니티 한 거니까 쉬운 거였고 이거는 파이나이트 렉탱귤러 펄스 두 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XT가 이게 렉탱귤러 T 오버 2고 요 XT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0이고 1, 1, 마이너스 1보다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사이.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위스가 2가 된다고. 펄스의 폭이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HT는 어떻게 돼? 이게 XT고 HT는 어떻게 되냐면은 펄스의 폭이 20이야. 20인데 10만큼 시프트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게? 원래는 0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라 10을 중심으로 해서 20 이렇게 되겠네. 0이고 T 이렇게 되겠네.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고 그래서 여기는 앰플리튜드 아니 여기 펄스의 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20이네 20만큼 되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X 이거는 이제 뭐 뒤집고 해야 된다고 이거는 원래 계산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HT를 픽스하느냐 아니면 XT를 픽스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요 넓은 걸 내가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걸 해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페이지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서. 그래서 보면은 이번 문제는 이게 결국은 H 타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의 타우에다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 뭐 거꾸로 적어놨어. 보통 내가 XT 마이너스 타우를 먼저 적었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픽스 시키고 요거는 픽스 시키고 H를 픽스 시키고 이제 요걸 X를 이제 시프트 하겠다는 거야. 시프트 하면서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X 타우니까 요 어떻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0부터 이게 X 타우를 H 타우를 봅시다. 0부터 요걸 이제 고정시키니까 타우 축에서 0이고 20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요걸 이제 쭉 밑으로 그립시다. 내가 이제 이 X 타우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게 하는 걸 이제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첫 번째로 이게 X 타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X의 T 마이너스 타우 일단 여기 먼저 그려야 되겠네.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X의 타우는 아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X의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X의 마이너스 타우. 그럼 여기에서 X의 마이너스 타우는 똑같다고.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또다시 이제 바뀐 게 T 마이너스 타우라는 건 결국은 X의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 T만큼 시프트 하는 거지. 그럼 T만큼 시프트 하니까 0은 T로 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0은 T로 가는 거고 여기는 뭐야? 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T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제 요게 이제 요 두 포인트 요 T 마이너스 1하고 T 플러스 1이 이제 이게 0하고 20하고 어떻게 겹치느냐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T가 만약에 굉장히 크다. 뭐 요런 값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안 겹치잖아. 응? 그러니까 T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에서 겹치는데 마이너스 1에서 딱 겹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두 개는 0이 된다고.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딱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쭉 시프트 하다가 어떻게 딱 여기 만날 때 여기 여기 만날 때 언제 이게 t-1이 t 플러스 1이 뭐가 될 때 t 플러스 1이 여기서 딱 0이 될 때 그러니까 t 플러스 이때가 t 플러스 1이 0이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t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이제 딱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시프트해서 완전히 포개지는 건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죠. 이렇게 될 때죠. 이때는 언제야 이게? 이거는 t-1이 0하고 만날 때 이건 t 플러스 1이니까 t-1이 0하고 만날 때가 이때는 t-1이 0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t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이제 이 지금 포인트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야. 이때 이 t-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게 또 점점 더 시프트해서 결국 뭐 좀 더 그래야 되겠네. 하면 이게 이제 좀 더 시프트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딱 왔다. 그러니까 딱 왔다. 이렇게 왔다. 이때 이게 보면은 t-1이고 t 플러스 1이니까 결국 t 플러스 1이 이거는 t 플러스 1이 뭐가 될 때야? 20이 될 때지. 20이 될 때. 여기 20 요 값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 t는 19일 때가 되겠지. 요 포인트도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부터 10 사이에는 1부터 요 사이에는 어떻게 밸류가 컨스탄트 하게 되는 거야. 컨스탄트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요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 요렇게 될 때. 이렇게 돼. 언제 t-1이 t 플러스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t-1이 20일 때. 그 말은 t가 21일 때. 요게 이제 또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결국은 yt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yt가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1일 때, 뭐 쭉 들어가야 되는 좀 그림이 19일 때, 21일 때,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이 yt가. 요거보다 작으면은 요 제일 처음에 내가 요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제 요 두 개의 포인트. 이거보다 작으면은 0이 된다고 0이 된다고 0.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일 때 이때 완전히 겹치니까 이 두 개 xt랑 h타우랑 이 x타우랑 이 두 개를 곱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면적이 나타난다. 이 면적 뭐야? 윗변은 두 개 곱하면 이거 앰플리튜드가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이게 2가 되잖아. 2.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2니까 2가 되네. 2. 이게 2가 된다고. 2. 2가 1부터 어디까지 쭉 유지된다고. 언제까지? 19까지 딱 유지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렉탱귤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쭉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뭐 다른 거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예제로 했던 것 중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 뭐 이게 보면은 뭐 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 한다고 뭐 이런 거 뭐 삼각형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이 모양이 이 두 개의 펄스를 한다. 하나는 펄스고 하나는 렉탱귤 펄스고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것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삼각형 모양이나 아니면 별표 모양 뭐 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이런 것들은 내가 시험을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렉탱귤러 이런 거밖에는 문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렉탱귤러 펄스 두 개의 컨볼루션만 알면은 뭐 컨볼루션 다 계산할 수 있어. 내가 뭐 복잡한 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복잡한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2번도. 뭐, 요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1번, 2번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거 뭐 얘기했지만 이거 작년 아니면 재작년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야 이거 다 이거 시험 문제인데 원래 그 했으면은 요걸 뭐 퀴즈나 뭐 하여튼 뭐 했을 텐데 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컨볼루션 성질.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거 그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사칙연산이라는 거 배웠잖아. 사칙연산. 연산이라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꼭 뭔가 하는 게 있어. 뭐 하냐면은 뭐 이게 이것들의 각각의 성질들이 어떻게 되냐. 더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하고 이게 같으냐, 3 더하기 2가 같으냐, 뭐 이런 거. 이걸 이제 교환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뭐 2 빼기 3하고 이게 3 빼기 2하고 같으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하고 같으냐. 그 다음에 2 나누기 3하고 3 나누기 2하고 이 같으냐. 요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바꾸어서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요 사칙연산이는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해. 곱하기 아니 이게 빼기하고 나누기는 안 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자과 학생들한테는 이 사칙연산과 더불어서 제일 5번째 제일 중요한 연산자가 컨볼루션이야. 컨볼루션. 왜냐하면 시스템의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의 아웃풋. 그래서 컨볼루션이 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XT랑 HT랑 컨볼루션 했는데 이거랑 과연 HT랑 XT랑 같으냐? 뭐 이거 같아. 뭐 지금까지 뭐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거 증명하기는 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같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것처럼. 예.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고 이제 뭐 결합법칙은 뭐냐면은 이게 뭐 여러 개 몇 번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되고 뒤에 되느냐. 이게 더하기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성립한다고. 그 다음 결합법칙은 뭐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느냐. 요거부터 하느냐 아니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인데 이 뒤에 거부터 하느냐. 요 똑같잖아 이게. 같잖아.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은 XT에다가 컨볼루션에 H1T, 컨볼루션 H2T 뭐 시스템이 두 개가 있을 때 요렇게 할 때 이게 먼저 이 컨볼루션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XT하고 컨볼루션에 H1T에다가 H2T 이렇게 먼저 하느냐, 요 뒤에 거 먼저 하느냐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 결합 법칙이 성립해. 성립한다고. 오케이 한다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고,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요 뭐 내가 지난번 할 때 요게 이동 성질, 요런 것들. 뭐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뭐 미분 성질, 적분 성질 이런 건 안 중요하고,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다음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다는 거야. 그다음 배분 법칙은 그냥 뭐 이게 뭐 곱하기가 하고 이게 컨볼루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된다. 뭐 이 말이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배분 법칙도 좀 쓸 때는 있는 거고, 뭐 이동 성질, 미분 성질 이런 건 뭐 몰라도 괜찮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 이거. 임펄스의 컨볼루션. 내가 지난번에 컨볼루션 할 때 이 임펄스 나올 때 두 가지를 이 러피아 이게 시노미 시스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게 실제 이름은 시노미 시스템이거든. 시노미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뭘 구분해라고 내가 얘기했냐면은 뭘 구분해야 되냐면은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뭐냐면 XT는 어떤 임의의 XT랑 델타의 T-의 T0하고 곱하기 하는 거하고 곱하기 이 두 개를 곱하기 이 델타 펑션하고 XT랑 곱하기 하는 거랑 두 번째로 XT랑 컨볼루션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뭐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시공 시스템에서 반 정도는 뭐 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어. 뭐 다른 거 뭐 LTI 시스템 이런 거 뭐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아주 이제 프리퀀시도 알아야 되고 뭐 하지만은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여전히 내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도 3학년 뭐 내가 DSP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통신공학 이런 할 때 이걸 물어보면 여전히 잘 몰라. 이거를 여전히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1번은 우리가 배웠잖아. 이걸 뭐 좀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신용 시스템 여기 가서 보자.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 이게 내가 이 34페이지 이게 챕터 이게 강의 자료 2야. 2에서 34페이지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이 임펄스 펑션하고 강조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내가 별표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밑에 거는 그럼 내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밑에 거는 왜 별표 안 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거 안 했느냐? 이것도 별표해야 돼. 왜냐면 그때는 컨볼루션이 뭔지 몰랐거든. 컨볼루션이 몰랐기 때문에 이걸 안 했던 거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XT랑 다시 생각하면은 요걸 이제 구분해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컨볼루션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컨볼루션. 이 첫 번째에서 XT랑 델타 T 마이너스 T0 이거 어떻게 된다고? 왜냐하면 뭐 델타랑 뭐 곱해줬다. 델타는 대부분이 0이야. 대부분이 0인데 뭐일 때만 0이 아니라고. T가 T0일 때만 0이 아닌 거야, 이거는 T가 T0일 때만 0이 아니다. 그걸 딱 늘 키우게 해야 돼. 그러니까 0하고 뭔가를 곱하는 거야. 대부분 0하고 뭔가 XT하고 뭘 곱했다. 델타 펑션하고 곱했다. 델타 펑션과 뭐가 곱해졌다. 그러면은 대부분 0이라고 그냥. 0이라고. 언제만 0이 아닌 게 나온다고? T가 T0일 때만 0이 아닌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T0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걸 왜 그러면은 아니 이거 1번이나 2번 1번식에 이게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뭐 어떻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T가 T0로 바뀌었을 뿐인데 T가 T0로 바뀐 건데 뭐 이렇게 중요하냐. 1번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이 수식이 뭐 이렇게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걸 알려면은 X에 대해 T에 대해서 모든 값을 다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는 T0일 때 값만 알면 되는 거야. T0일 때 값만 알면 된다. 이거는 T0에서의 알면 된다. 다른 거 다 알 필요 없고 뭐 T0일 때 2T0일 때 0일 때 1때 몰라도 괜찮다고 10일 때 100일 때 몰라도 괜찮아. X값이 어떤 값인지 몰라도 괜찮아. X가 뭐 T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일 때 몰라도 괜찮아. 나는 T0일 때만 알면 된다고. T0일 때만.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 알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X의 T-T0 그러니까 X가 shift 하는 거예요. shift. 움직인다고. X가 T0만큼 shift 하게 돼 있어. 예? 조금 하니까 이쪽 T0 이렇게 shift 하게 된다고. 이거는 사실 정의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 봅시다. 이걸 정의대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정의대로 이제 구해 봅시다. 먼저 쉬운 거 XT에다가 델타 펑션 요걸 컨볼루션 해봅시다. 이거 그럼 컨볼루션의 정의대로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델타 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h니까 이게 h가 델타가 되겠지.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d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두 개를 요 일반 성질에 의해서 요 두 개를 먼저 일단 곱해야 되는 곱하고 인테그럴 하는 거라고.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델타가 이거 곱해지면 뭐하고 똑같다고? 이게 지금 타우에 대한 수식이라는 거 알아야 돼. t에 대한 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타우가 t일 때만 0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요걸 다시 적어주면 요 인테그럴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걸 다시 적어주면 x의 t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하고 같다고. 이게 같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값이 이게 타우에 대한 수식이 아니라 t에 대한 수식이 이게 상수가 된다고. 이게 인테그랄에 대해 상수라고. 인테그랄하고 상관이 없다고.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t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t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를 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얘기했지만은 델타를 인테그랄 하면은 뭐 아닌 뭐라고? 0 아니면 1이야. 델타를 인테그랄 하면 0 아니면 1이야. 그런데 0 아니면 1인데 이게 이 타우가 t인 거, 이게 0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 타우가 t일 구간에 이걸 적분 구간이 포함을 하면 1이고 아니면 0이라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당연히 포함하지. 그러니까 1이 된다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xt가 된다고. xt. 그래서 x 여기 뭐 따로 적읍시다. 여기 지금 장수가 없어서 xt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조금 이제 요 위에 거하고 좀 다르잖아. 이거 x 델타 t를 한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델타의
t 마이너스 t0니까 요걸 이제 다시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xt하고 컨볼루션이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델타의 t 마이너스 t0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델타의 t 마이너스 t0에다가 마이너스 타우 t 타우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해나고 나니까 뭐 이 부분 보면은 결국 이 뭐예요 이거? 언제 타우가 뭐일 때? 타우가 t 마이너스 t0일 때만 0이 아니네. 그럼 똑같잖아 이거. 그럼 이 부분은 뭘로 적을 수 있다? 그러면 x의 t 마이너스 t0를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타우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이건 상수라고. 이건 인테그랄에 대해 상수야. 상수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빠져나와서 보면은 결국은 x의 t 마이너스 t0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델타의 t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타우의 t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인테그랄 하는 거 이거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무조건 1이겠네. 저 부분은 반드시 1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x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는데 이 증명하는 건 뭐 쉬워. 뭐 이거 이 위에 일반 성질만 이용하면은 그냥 그 컨볼루션의 정의만 알면은 일반 성질하고 컨볼루션의 정의만 알면은 누구나 구할 수 있다고. 뭐 증명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걸 뭐 해봐라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xt랑 델타 t 마이너스 t0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t 마이너스 t0만큼 시프트해진다. xt가 x의 t 마이너스 t0가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t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이었다. xt가 예를 들어서 xt가 예를 들어서 렉탱귤러 t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t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t에다가 컨볼루션 델타의 t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x의 t 마이너스 10이 돼서 어떻게 된다고?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10을 중심으로 있다. 1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 이거는 9.5부터 10.5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프트 하게 된다고. 시프트.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델타랑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컨볼루션 하면은 시프트 하게 돼요. 시프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앞에까지 가서 다시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뭐 다른 거 뭐 컨볼루션의 길이와 끝 이런 거는 뭐 알면 좋은데 뭐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뭐 여기서 뭐 면적 성질 이런 건 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벌써 컨볼루션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뭐 좀 시간도 없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컨볼루션 이제 물리적 성질 의미를 이제 본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펑션 임펄스 리스판스가 HT라고 할 때 임펄스 리스판스 HT라고 할 때 인풋으로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인풋으로 이거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 IR이라고 뭐 적기도 하는데 이게 좀 임펄스 리스판스 다시 해봅시다. 임펄스 리스판스 HT가 되고 그다음 YT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죠. 아웃풋이 되는데 이걸 컨볼루션인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 아까 XT랑 HT랑 바꿔도 된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뭐 이게 인풋으로 HT라는 펑션이 들어오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뭐 HT라는 펑션이 들어오고 XT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똑같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YT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거 아까 요게 이제 뭐 내가 결합법칙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 이름 몰라도 뭐 결합법칙이나 뭐 교환법칙인데 그런 걸 뭐 이렇게 이름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요 얘기야.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인풋으로 우리가 시스템이라면 인풋과 아웃풋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걸 다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 그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H1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하나의 시스템이 뭐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또 다른 뭔가로 인풋을 통과시킨다고 이게 요런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스템을 우리가 H1T라고 하고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둘 다 LTI라고 가정하는 거야. 둘 다 LTI라고 가정하고 LTI라는 가정 안에서
1대1가 아니면 안 되니까. H1T라고 하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두 번째 시스템에 H2T라고 합시다. 하면은 그럼 과연 이때 XT를 넣으면은 YT로 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XT에다가 H1T 컨버전 하고 다시 H2T 이렇게 컨버전 하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XT를 H1T를 통과하고 나면 이 아웃풋으로는 뭐가 나와? 아웃풋으로는 이게 뭐가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X1, XT하고 H1T 컨버전 한 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XT랑 H1T랑 컨버전 한 게 나온다고. 그럼 이걸 다시 인풋으로 넣는 거잖아. H2T에다가 인풋으로 넣는 거니까 당연히 아웃풋은 결국 XTA가 컨버전 H1T 요게에다가 어떻게 컨버전 H2T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문제 내가 2년 전인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내가 이제 사실 내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 문제 중에 문제를 냈는데 어떤 문제를 냈냐면은 내가 나는 이거 나의 의도는 컨버전 하라는 거야. 컨버전 할 수 있는지 지를 나는 지금 체크하려고 이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컨버전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H1T에다가 H2T를 컨버전 하라라고 했으면은 아마 다 풀었을 거야. 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었어. 문제를 이걸 컨버전 하라고 계산하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 두 개의 시스템이 캐스케이드로 연결돼 시리얼하게 시리얼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첫 번째 시스템은 H1이라고 그러고 H1T라고 그러고 두 번째 시스템이 H2T라고 한다. 이렇게 될 때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여라. 첫 번째 시스템이 H1이고 두 번째 시스템이 H2에 이거의 임펄스 리스판스 이 전체 시스템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라고 했더니 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못 풀었어 이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내가 컨볼루션 하라라고 다른 문제에서 뭐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풀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컨볼루션 하라 이게 사실은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그리고 H1하고 H2 컨볼루션 하라는 거야 이거. 이 아웃풋은 임펄스 리스판스니 그 임펄스 잘 모르겠으면 아니 임펄스 리스판스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델타를 인풋으로 넣어보면 되지. 델타를 임펄스를 넣어보면 되잖아 이게. 그러면은 델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첫 번째 시스템을 통과한 이 지점에서의 아웃풋은 뭐가 나오겠어? 이게 델타 T에다가 컨볼루션 H1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델타 T하고 H1T하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트 한다고 했잖아. 근데 시프트 하는데 이게 T-T0면은 T0만큼 시프트 하는데 이거 0이잖아, 0.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 자기 자체가 나온다고. 이거는 H1T가 나오는 거야, 이게. 임펄스 리스만 당연히 그냥 H1T라는 게 이걸 델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H1T가 당연히 되지.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 H1T를 여기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인풋을. 그럼 H2T는 뭐가 나오겠어? 이거는 H1T에다가 인풋이 H1T니까 H2T에 컨버전 되는 거지. 이걸 지금 구하라고 한 건데 이 문제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컨버전을 할 수 있었는데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다른 문제에서 내가 컨버전 하라고 직접적으로 문제 낸 게 있었거든. 그 문제는 풀었는데 이렇게 내니까 못 풀더라고. 좀 약간 황당했어 내가.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H1T, H2T 이렇게 시리얼로 이렇게 캐스케이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걸로 뭐 그래서 하는데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H1T가 먼저 통과하고 H2T를 통과하는 거랑 H2T를 통과하고 H1T를 통과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다음에 컨볼루션의 결합 법칙의 의미는 결국은 이 두 개 H1T를 통과하고 요 전체 이 전체 시스템의 이 임펄스 리스판스는 H1T를 통과하고 H2T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H1T 컨볼루션 H1, H2T를 컨볼루션 한 걸 통과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물리적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냐면은 컨볼루션이 또 이제 아까 배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XT가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여기서 보면은 각각 이 전체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H1T를 통과한 이게 인풋으로 XT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것도 XT 뭐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지. 그 H1T를 통과한 요 아웃풋은 뭐가 되겠어? 이거는 XT에다가 컨볼루션의 H1T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 아웃풋은 뭐가 되겠어? XT에다가 컨볼루션 H2T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두 개를 합해 주는 거니까 YT를 다시 적으면 YT는 그리고 XT에다가 컨볼루션 H1T에다가 더하기 XT에다가 컨볼루션 H2T 이렇게 되니까 결국 XT에다가 컨볼루션의 H1T 더하기 H2T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가 더하기가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할 때 컨볼루션 할 때 뭔가 나올 때 보면은 뭔가 더하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패러렐 하게 되는 거예요. 패러렐 이렇게 패러렐 하게 되어 있는 거. 요 병렬로 우리나라 말로 병렬 연결일 때 컨볼루션 할 때 뭐 이렇게 나타나면 병렬 연결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이게 시리얼하게 되는 거 시리얼 이렇게 컨볼루션대로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돼 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 연결돼 있으면은 요 컨볼루션 그 자체로 컨볼루션 되는 거 어떻게 더하기가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봅시다. 이 전체 시스템, 요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렇게 봐야 돼. 이게 이 전체 시스템, 요렇게 인풋이 XT가 들어가서 이제 YT가 나오는 요런 시스템이 있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원리만 알면 그냥 그대로 된다고. 그럼 보면은, 어떻게, 요 부분, 요렇게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은, 여기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부터 해봅시다, 이게. 시리얼로 되는 요 부분, 일단 요 부분부터 일단 해보면은, 1번부터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1번이 H2하고 H3하고 패러렐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적으면은 임펄스 리스판스는 H2T 더하기 H3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거기에다가 H1T가 컨볼루션 이게 시리얼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H1T에다가 컨볼루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H4T가 또 컨볼루션 되잖아. 그러면 H4T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걸 이제 한 거야. 이게 위에 거. 요 부분 쭉 이렇게 한 거야.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가 된다고 어떻게? H5T하고 더하기가 되네. 그럼 요거랑 더하기, 여기 더하기 H5T 이렇게 되네. 거기에다가 나온 최종에다가 어떻게? 컨볼루션의 H6T 이렇게 되네. T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하면 이 전체 임펄스 응답 XT가 들어가서 YT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이제 서브 시스템 이런 걸 서브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서브 시스템들이 뭐 패러렐로 연결돼 있을 수 있고 뭐 시리얼로 연결돼 있는데 뭐 그러면 전혀 굉장히 쉬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뭘 이걸 학생들 보면은 어떻게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래 외우려고 이게 뭐 시리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컨볼루션 하고 패러렐로 하면은 뭐 이렇게 더하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 외우면은 금방 잊어 나중에 헷갈린다고 이게. 많은 걸 외우지 말고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 여기 패러렐 여기 되면은 X1T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게 H1T가 있고 H2T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XT가 들어가서 패러렐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인풋이 들어갈 거라고 XT가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이 각각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더하기에다가 H1T 더하기 H2T에다가 결국 XT를 컨볼루션 하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한 번만 해보면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하면은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이거 뭐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뭐 전체 시스템 응답이고 그 다음 이제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 특성 이렇게 나누는데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있나? 뭐 컨볼루션 하는 거 뭐 잘 모르겠다. 난 원래 사실 내가 이걸 신시간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지금 4명밖에 안 돌아. 아까 5명이 돌았더니 한 명 또 나왔네. 하는 이유는 질문 때문에 한 거야. 아니면 사실 나도 낮에 했으면 뭐 화요일 날 나는 수업이 없거든. 낮에 했으면 훨씬 더 편한데 뭐 질문이 혹시 있을까 봐 한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낮에 해야 되겠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 인피니트 시스템들 컨볼루션 할 때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YT의 그 T의 범위가 0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UT가 붙었는데 그 만약에 맨 처음에 XT하고 H 둘 중 하나가 UT가 아니라 만약 UT-1 이런 게 붙어 있었다면은 그 YT의 출력은 그럼 좀 달라져. T-1이면. 그러면은 YT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HT는 뭐 UT가 아니라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질문 잘 봅시다. 뭐 좋은 질문이야. 질문대로 한번 해봅시다. 질문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XT가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였고 H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의 UT였는데 둘 다 UT였을 때는 전혀 상관이 뭐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인데 U에 뭐 T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1만큼 시프트 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직관적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 이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생각하면은 어떻게 XT는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야? XT는 언제부터 존재하냐? 이 신호가 존재하는 게 T가 1보다 클 때 존재하는 거야.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존재하는 거고 HT는 언제 존재하면 T가 0보다 클 때 지금 존재하는 거 UT 때문에. 이건 U의 T-1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인풋이 지금 1초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1초에. 그러니까 1초부터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풋이 1초 후에 이게 이 입력이 가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웃풋이 언제 나오고 있어? 당연히 1초 뒤에 나오겠지. 1초 뒤에. 1초 뒤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YT는 뭐 어떤 복잡한 뭐가 되고 U에 T-1 이런 형태로 될 거야, 이게. 이런 형태로 될 거야.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뭐 계산해서 해도 괜찮고, 계산해서 하면은, 뭐 요렇게 하면은, 뭐 보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아까 h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d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요, 그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에다가 u에 이게 t 타우 마이너스 1이잖아, 타우 마이너스 1. 이게 타우 마이너스 1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u의 t-타우에 d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요게 1인 거 u의 타우 마이너스 1은 u의 타우 마이너스 1은 이것도 1 아니면 0인데 언제 타우가 1보다 클 때 타우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뒤에 것도 u의 t 마이너스 타우도 이것도 1 아니면 0인데 1 아니면 0인데 언제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인테그럴 중에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타워가 1보다 더 큰 부분하고 타워가 t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만 살아남는다고.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살아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결국 1부터 t까지 이렇게 되겠지.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b에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t가 당연히 여기에서 이게 인테그랄이 안 되려면 t가 1보다 더 커야 된다고. 이게 1보다 더 커야 돼. 그래서 그걸 감당하려고 결국은 이게 u의 t-1이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선생님 그럼 HT에 붙어있는 UT도 T가 바뀌면 결국 똑같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되는 이게 T-1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면은 H가 이게 코절하려면 코절하다는 건 이 코절하잖아. HT가 UT가 붙었기 때문에 HT가 0이라고. HT가 0이거든.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만 0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U가 UT가 아니라 U에 뭐 T-10이다 하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10초 뒤에 내보내겠다는 얘기야. 이 HT가 이게 델타 이게 HT라는 건 델타 펑션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델타 펑션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인데, 델타를 넣었는데,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델타를 넣었는데, BT라 나온다. 이게, 잘 봅시다, 이게. H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인데, UT가 아니라,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인데, U에 T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임펄스, 0초일 때 임펄스를 넣었는데, 0초일 때 임펄스를 넣었는데 어떤 시스템에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됐다고? 10초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0초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0초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10초 뒤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떨어지는 요런 펑션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10초만큼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서 뭔가 메모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10초 동안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내보내고 있다가 10초 뒤에 내겠다는 이게 이 의미 자체는 이걸 그 해석을 하면은 이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인풋이 뭔가 들어오더라도 모형초일 때 뭔가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어떤 인풋 XT가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10초 뒤에 나가게 돼 있어. 그것보다. HT가 되든 XT가 되든 전혀 하여튼 거기에서 더 딜레이가 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지금 김준영 학생이 지금 물어본 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저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설명한 거에서 한 거는 이 그 정의대로 컨볼루션을 정의대로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그건 아니고 그걸 계산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그 질문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계산하는 거는 할 수 있어.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이 정의대로 계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HT가 U의 T-10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 물리적 의미가 뭐냐? 델타를 0초일 때 넣었는데 나는 아웃풋이 10초 뒤에 나온다는 얘기거든. 원래 델타를 넣었으면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0초일 때 나와야 되거든. 보통의 경우는 딜레이가 없다면은.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뭔가 모르게 뭔가 딜레이를 시키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10초 뒤에 뭔가 나오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풋은 내가 이미 XT를 이걸 넣는 게 이미 X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은 아무리 그래도 10초 뒤에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물적으로 0초일 때 보통 우리가 뭐 인풋을 넣는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10초 뒤에부터 뭔가 나온다라는 거야. XT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좋은 질문이야 그거는 뭐. 뭐 다른 사람들 뭐 질문 뭐 오늘 야 실시간으로 안 돌아다 보니까 질문할 수 없는데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 특성, 이제 임펄스 응답. 그 임펄스 우리가 지금 임펄스 응답이 이제 HT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임펄스 HT, 임펄스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HT랑 시스템 특성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뭐 인과성 이런 것도 우리 지난번에 다 했었어. 근데 이걸 이제 그때는 뭐 하긴 했었는데 컨볼루션을 안 배우다 보니까 내가 그냥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어 이게 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 인과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과성 코절리티를 말하는 거야. 코절리티. 시간에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미래 인풋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나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보고 체인지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너 주민철이 네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뭐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는데 네 인상을 딱 보니까 네가 내일 뭐 사고를 낼 것 같다. 요즘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가서 뭐 무슨 컵라면 하나를 훔쳐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를 그 감옥에 가두는 건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제 HT가 0이 된다.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왜 HT가 0이어야 되느냐 하는 건,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게 컨볼루션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한번 써보고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YT라는 게 이제 컨볼루션 배웠으니까, XT에다가 컨볼루션의 HT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 이게 XT를 X타우로 고정하든지, H를 타우로 고정하든지, 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X타우를 고정하는 거야.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본다. X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 전체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이걸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걸 나누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하고 그 다음에 T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이 적분 구간을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적분 구간을 나눈다. 이게 나누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뭐 내가 이게 귀찮아서 내가 다 적기 귀찮아서 그런데 이게 X타우, 요 X타우만 적어봅시다. X타우. 요 안에 X타우.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게 HT-타우 요거는 귀찮아서 내가 안 적은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봅시다. 이거는 이 첫 번째 이 적분에서 이게 타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타우는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T까지 움직인다고. T까지. 그럴 때 X타우라는 건 X타우라는 건 이거 지금 YT 그러니까 T일 때의 아웃풋을 말하는 거잖아. 시간 T에서의 아웃풋이거든. 아웃풋이라고. 근데 이게 인풋이 봐. XT가 인풋인데 X타우가 인풋인데 이게 T까지 내가 지금 딱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시점 뭐 이거는 이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현재는 뭐 어떻게 인테그랄해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X타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과거의 인풋, 이거는 과거의 인풋 뭐 더하기 뭐 현재 인풋도 여기 들어가도 괜찮아. 현재 인풋의 영향이지.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거니까 뭔가 계산해 주는 거야. 영향이고 이거의 영향이라고 이 부분은 이거 영향이라고. 과거 인풋이나 영향이고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잘 봅시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타우가 어디서부터 타우가 어떻게 T보다 더 큰 거라고. T보다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 T에서의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X의 타우를 계산하는데 X 타우가 어떻게 더 큰 걸 지금 계산하고 있다고. 타우가 T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거는 미래의 인풋이라고. 이건 미래의 인풋. 인풋이 돼야 된다고. 미래의 인풋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래의 인풋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래의 인풋이 영향을 안 미치려면 어떻게 돼?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0이. 그럼 0이 되려면은 X는 인풋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 X는 인풋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 두 번째 부분이 0이 되려면은 그래서 두 번째 인테그랄이 0이 되려면 이걸 다시 적어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t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가 d 타우 되는데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뭐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0이 돼야 되겠네.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h의 t 마이너스 타우가 0이 돼야 된다고. 언제? 타우가 t보다 더 클 때. 이거 얘기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 마이너스 타우를 여기서 좀 헷갈리니까 t 마이너스 타우를 뭐 예를 들어서 a라 합시다. a 뭐 x라 해도 되는데 뭐 x 썼으니까 그러니까 h의 a가 0이 되는 거 언제? t 마이너스 타우가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네.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서 이걸 이게 클 때 뭐 사실 0이 0보다 클 때 그거는 0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h의 t가 0이면 된다고.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컨볼루션을 알기 때문에 컨볼루션으로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뭐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증명할 필요는 없고 증명하는 거 알면 좋긴 한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증명하는 거고 직관적으로는 이거는 HT라는 게 HT가 델타 T의 아웃풋이거든. 아웃풋이라고. 근데 델타 T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0일 때 뭔가 인풋이 들어가는 거고 0 이전은 0이라고. 0 이전은. 그게 지금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이니까 0이 들어가는데 이게 0초 이전에는 0초 이전 여기는 0이 들어가고 있다. 0이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면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0초 이전에는 뭔가 나오면 안 된다고. HT가 0이 된다.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나온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했었는데 뭐 요 부분이 이제 이게 미래의 인풋이지. 미래의 인풋이니까 요 뭐가 되는 게 요 부분이 미래 인풋의 영향이고 요 부분은 과거의 인풋. 과거와 현재. 현재는 아무데나 넣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현재 인풋의 영향. 이 컨버전으로 되는 거. 미래 인풋의 영향이 되는 거죠. 요건 이렇게. 요건 영향.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0이 되다 보니까 h의 t-타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컨버전을 알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도 마찬가지지. 스테빌리티. 그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해? 절대 적분이 가능하면 뭐 절대적 적분 가능하면은 BIBO로 안정화된다.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버전으로부터 온다고. 컨버전부터 이걸 승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스테빌리티 이 체크도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이게 YT라는 게 결국 XT랑 HT랑 컨버전 하는 건데 이 컨버전 이제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뭐 이걸 두 개 아무 때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X의 타우 요걸로 해주는 거예요. X의 T 마이너스 타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 H의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BIBO니까 BIBO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X의 T 마이너스 타우가 뭐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 X의 T가 뭐보다 작다, 뭐 MX보다 작다, 뭐 이 절대값이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X의 T 마이너스 타우니까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그럼 뭐보다 작느냐? 이것도 MX보다 작아. T가 모든 함수, 모든 T에 대해서 다 이게 MX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다시 생각하면은 YT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냐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래서 X의 이건 이퀄이 되겠네. 여기서는 이퀄이 되겠네. 이퀄은 X의 T 마이너스 타우 H의 타우의 D 타우의 이 절대값하고 똑같다고. 뭐 이거는 같은 거지. 원래 이퀄에서 온 거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요거보다 작아. 이게 각각보다 작아. 이거는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의 절대값하고 H 타우의 절대값보다 이렇게 작다고. 이렇게 전체의 뭐 이게 전체의 절대값보다는 이게 각각의 절대값을 했을 때 더 작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잖아. 이 절대값 해봐. 이거 마이너스 3. 3의 절대값은 1의 절대값 곱하기 3의 절대값으로 하면은 결국 3이 된다고. 이거보다 작다고. 이런 말하고 똑같아. 절대값 씌우면은 이게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X가 아까 뭐라 했어요? MX가 MX보다 작다. X의 T가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MX가 MX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의 타우에 D 타우의 절대값보다 작거든. 이게 무한대보다 작아야 돼. 무한대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건 어떤 파이나이트한 밸류니까 MX는 요게 안 되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게 absolutely summable HT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이게 무한대부터 작업된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미 다 했었어. 이거 안정성 판명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 판명하는 거, 뭐 요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딱 볼 때부터 이게 HT니까 아 이거 뭐 코절이네. 코절이네. 이거는 마이너스 UT가 있으니까 너무 코절이네. 너무 코절이네.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빌리티는 적분을 해봐야 돼. 적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다른데 지난번에 다 했었어 이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에 의한 LTI 시스템 해석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LTI 시스템의 해석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는 건 결과를 추출한다는 거야. 이게 LTI 시스템을 해석을 한다라는 건 결과를 계산한다는 거야. LTI 시스템 해석이라면은 뭐 뭘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 아웃풋을 계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아웃풋을 계산. 지금 뭐 배웠어?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방법은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 배웠다고. 뭐냐면은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인풋하고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컨볼루션에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건 전자수학에서 뭘 했냐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수학에서 했었어. 이게. 그 다음에 LTI 시스템 해석하는 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수학에서 했었는데 이 뭐 라플라스 변환도 전자수학에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제일 많이 쓰고 뭐 하여튼 뭐 미분방정식도 많이 쓰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뭐 미분방정식이랑 라플라스 변화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날 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건데 라플라스 변환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온 거인 줄 알아? 어디서부터 왔는지 라플라스 변환을 왜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게 LTI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유용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컨볼루션 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미분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리니어 시스템이면 다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LTI 시스템만 미분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 선형 시스템이면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해져. 표현 가능한데 선형 시스템에다가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에 타임 인베리언트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상수가 돼. 상수가 돼. 그 앞에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들 막 붙는 거 있잖아. 그것들이 상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서 요 앞에서 들어가는 상수들 있잖아요. A0 이게 아니라 A0에 T 이렇게 됐다. 이러면 타임 베리언트가 된다고. 타임 베링이 된다고. 타임 베리언트가 아니라.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타임 베링이 된다고. 타임 베리언트가 아니라. 그래서 뭐 LTI면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지고 리니어 시스템이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지니까 타임 베리언트까지 들어가면은 이 상수들도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이 상수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표현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내가 하진 않을 거야. 이거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지금 앞으로 진도 나가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푸는 건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이제 풀의 트랜스폼 하고 나면은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풀의 트랜스폼하고 비슷하거든. 그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다음 뭐 이거 뭐 시스템 구현 뭐 적분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야. 라플라스 트랜스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라플라스 변환이 이게 XS가 뭐 이게 뭐 0부터 뭐 무한대까지 해서 X에 뭐
x의 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뭐 st dt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해서 x의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의 dt 이렇게 하는데 그 전작과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사실은 전작과 입장에서는 두 개가 뭐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마이너스 뭐한대고 하나는 마이너스 뭐한대고 하나는 0이고 이러니까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전작과한테는 두 개가 전작과 뭐에서는 같다. 두 개가 같다. 왜냐하면은 주로 xt가 0보다 클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0보다 작을 때 뭐 이게 인풋이 코절하다고 하는데 뭐 이게 0, t가 0보다 작을 때 0이기 때문에 그래. 보통. 왜냐하면 0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턴온 시키는 거거든. 어떤 시스템을 턴온 시키는 거야. 그 턴온 시키기 전에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잖아. 라디오를 틀기 전에 뭔가 나올 수 없다고. 그다음 뭐 컴퓨터를 켜기 전에 뭔가 뭐 아웃풋이 나오면 안 돼. 컴퓨터 켜지도 않았는데 막 화면에 보이고 막 자기 혼자 계산하고 그러면은 고장난 거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작과에서는 뭐 0,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그냥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야. 예. 두 개는 똑같아요, 사실은. 수학과에서는 좀 약간 뭐 두 개 차이 나는데 우리는 크게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이게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가지고 0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적분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exponential st냐고 이게 이게 왜 하필이면 x에다가 곱하기로 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st냐 왜 하필이면은 뭐 rectangular 뭐 t도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뭐 sync t도 안 되고 안 되고 뭐 코사인 t도 안 되고 이거 왜 이런 건 안 되는데 델타 t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데 왜 하필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이게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적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유용하냐는 거야. 이게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유용하냐?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LT라고 주로 많이 써. 뭐 LTI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야. 라플라스 변화 라플라스 트랜스폼 왜 이렇게 LT가 유용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까요? 유용한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 누가 라플라스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유용한 거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마치 진화론하고 비슷한데 살아남은 것들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남은 뭐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뭐이 진화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니까 무슨 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무슨 뭐 왜 인간이 왜 지금은 원숭이가 왜 인간이 안 되느냐 하는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진화해서 그렇게 나간 거고 인간은 인간대로 온 거야 그냥 그뭐 100만 년인가 1000만 년 전에는 똑같았는데 그때부터 다르게 온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동물들이 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요게 그 당시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거든. 프랑스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 xt에다가 뭐 이렇게 곱해 익스포넨셜 st를 곱한 그 인테그랄 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 또 다른 오일러라는 사람 들어봤지. 오일러라는 사람은 이거 말고 익스포넨셜 st 대신에 뭐 다른 펑션을 곱해서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그 당시에 수학자들이 했었는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살아남았다고. 물론 프레 트랜스폼도 뭐 살아남았지만 요거만 살아남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그게 가능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그 고유값,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마 이 고유값하고 고유벡터에 대해서 이게 전자 수학에서 이미 다 한 거이긴 한데 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고유벡터가 뭐냐? 이게 요걸 만족하는 a x를 하는데 람다 x 요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이걸 하는 람다가 이게 아이겐 밸류고 고유값이라고 그러고 이때 x가 아이겐 벡터거든. 벡터인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AX는 람다 X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AX가 람다 X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건 무슨 말? AX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AX는 뭐냐면 X라는 인풋을 넣어서 어떤 뭔가를 통과했을 때 이 A라는 이게 A가 이제 뭐 매트릭스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X라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이 시스템 T는 안 들어가지. 여기서는 T는 안 들어가는 개념인데 물론 뭐 T도 뭐 억지로 넣을 수는 있는데 X라는 인풋이 인풋을 넣어서 A라는 이제 요게 뭐 어떤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뭐 시스템 시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스템은 아닌데 A를 통과하고 나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X로 나와. AX 이렇게 나와. AX로 나온다고. 이 아웃풋이야 이게 아웃풋이라고. 아웃풋인데 그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면 아웃풋이 보통은 인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게 람다 x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인풋하고 이게 아웃풋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아웃풋이 인풋에 람다 배수가 된다는 거. 람다 배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게 인풋 인풋에 람다를 곱했더니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게 하면은 안 맞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만 이게 맞다고. 아이겐 벡터 구하는 거 아마 해봤을 텐데 웬만하면 안 맞다고. 근데 특수한 경우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행렬이 주어지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아이겐 벡터라는 건 아이겐 밸류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정해지는 어떤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그러니까 아웃풋이 X라는 인풋이 있고 A라는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은 아웃풋이 여기서는 이제 타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컨버루션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AX라는 걸로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게 AX가 결국 인풋의 어떤 정수배, 뭐 정수배는 아니고 하여튼 뭐 정수배는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배수가 되는 거지. 배수가 되는 람다 배수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가 구하면은 이게 뭔가 굉장히 특징을 준다는 거야. 이게 람다라는 건 아이겐 밸류라고 해서 고유값이라고 어떤 굉장히 특이한 값이야. 이게 고유값이 이 매트릭스에 대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람다하고 x라는 게 이게 이 x라는 게 이 시스템 A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줘.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준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수학에서 우리가 그 행렬할 때 그 뭐 람다 구하고 뭐 x 아이겐 벡터 구하고 이거 했었어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는 시간이 안 들어가는 개념이지. 그런데 이걸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할 거 아니야. HT가 있다. HT가 있고 인풋으로 XT 이제 타임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뭐가 나온다고 이러면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 거야. 아웃풋 YT는 뭐가 돼? XT하고 컨버션이 이게 된다고. 이 위에 거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 이게 인풋이고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아웃풋이라고. 그럼 이거 똑같이 아웃풋이 뭐하고 똑같다고? 어떻게 되면 똑같다고? XT의 어떤 상수배. XT의 뭐 여기 람다라고 할까? 람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K라고 상수라고 합시다. 이게 람다는 주로 저기 매트릭스에만 쓰는 개념이니까 람다. 요게 이름을 람다라고 그래. 이 그리스 문자인데 람다라고 읽어. 람다. LAMBDA 람다. 이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인데 그리스 문자인데 람다라고 읽고 뭐 영어로 적으면 LAMBDA 이렇게 적는데 좀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아웃풋으로 오면은 요걸 이제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면 요걸 확장하는 거야 이게 시스템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이 들어간 시스템으로 확장한다고. t가 포함된 시스템으로. 확장. 내가 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원래 마쳐야 되는데 요까지 하고 끝내야 돼. 요게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웃풋이 요 위에 거 똑같이 이제 하는 거야. 이게 인풋에 요 인풋에 이게 아웃풋이니까 이게 요거 아웃풋이니까 이게 인풋에 상수배 되는 거. 요렇게 되는 뭔가가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요렇게 되면 뭔가 이거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이거 A 시스템이 이게 우리가 매트릭스일 때도 AX는 람다 X가 될 때 굉장히 이 람다하고 X라는 게 이렇게 되는 어떤 특정 람다랑 X가 이 A라는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줬거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은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웃풋이 있는데 그 인풋하고 어떤 상수배로 되면은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 인풋하고 이 상수배 되는 이 K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설명을 해줄 거라는 게 당연히 유추가 될 거 아니야. 그 유추가 되면은 그걸 한번 구해봐야지. 그걸 구해봅시다, 이게. 아까는 뭐 바로 했었는데 이제는 컨버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구해보자고. 그래서 보면은 XT에다가 컨버전이 XT에다가 HT를 컨버전 한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컨버전을 하게 되면 인풋하고 전혀 다르게 돼 있어. 아까 우리가 뭐 계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렉탱귤로 컨버전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렉탱귤로 컨버전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렉탱귤러랑 컨버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전혀 이 렉탱귤러랑 렉탱귤러 펄스랑 이게 XT라고 하면 XT가 렉탱귤러인데 두 개 뭐 똑같이 생긴 걸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다리꼴 나온다고 사다리꼴이. XT랑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XT가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다 이상이 변해버려. 렉탱귤러가 렉탱귤러 되지 않고 사다리꼴로 모양이 바뀐다고. 바뀌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XT를 넣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로 해서 뭔가 YT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지금 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 아웃풋이 K-베이 XT하고 같은 거. 그러면 아웃풋은 이제 계산해 보는 거야. 아웃풋을 계산해 보면 이티가라니까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X에 이건 두 번째 거 X에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 이걸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찾았어. 어떤 걸 딱 하나를 찾았어. 이게 다른 건 다 변하는데 뭔가 하나 XT에 대해서 XT가 뭐일 때는 이게 안 변하는 걸 뭔가를 하나 찾았다고. 물론 사실은 라플라스가 이걸 찾은 건 아니야. 라플라스는 이걸 몰랐어. 이게 이렇게 되는지. 지금 그냥 우연히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때 유행이었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인테그랄을 하고 뭐 XT에다 뭐 곱해서 이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고. 그러니까 라플라스는 지금 이렇게 해서 알았던 게 아니라 라플라스는 그 당시에 라플라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고. 어떤 게 유행이냐면 어떤 걸 구하는데 XT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인테그랄 해서 뭔가 이 구하는 요게 유행이었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 이게. 뭐 이게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해야 되고 0부터 뭐한대까지 해도 그냥 그 당시에 요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었어. 여기에 뭐 오만 것들 다 집어넣었다고 이거를 뭐 이상한 펑션을 막 넣고 했었다고. 오일러 펑션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근데 우연히 라플라스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넣었더니 굉장히 이게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 다 없어졌잖아. 여기에 넣는 걸 다 없어졌는데 익스포넨셜 ST를 넣었더니 이게 굉장히 유행해서 지금도 쓰고 있거든.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쓰지 않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해보니까 요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함수 xt가 어떨 때 익스포넨셜 st일 때 이걸 넣어보면은 이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st일 때 이게 인풋으로 익스포넨셜 st xt가 익스포넨셜 st일 때 그래서 이게 xt가 여기서 xt가 익스포넨셜 st일 때 이때 이 관계를 만족해. 이 관계를 만족하다는 거. 이걸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금은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익스포넨셜 st, 이거 익스포넨셜 st를 여기 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넣어 보면은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익스포넨셜 st를 여기 넣어 보는 거야. 이게 익스포넨셜 st니까 xt가 익스포넨셜 st니까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s의 t 마이너스 타우에 h의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익스포넨셜 요게 따로따로 되잖아. 익스포넨셜 s의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의 타우 이렇게 되거든.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타우에 대한 수식이니까 이거는 상수라고. 상수. 그 적분에 대해서 상수라고. 그럼 이건 빠져나올 수 있지. 빠져나올 수 있지. 이걸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익스포넨셜 st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h의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잘 봐봐. 이게 지금 아웃풋이라고. 아웃풋인데 이게 전체 이게 아웃풋인데 아웃풋이 여기 보니까 요 뒤에 걸 자세히 보세요. 요 뒤에 거 이게 아웃풋인데 이 전체는 아웃풋이고 아웃풋인데 요 뒤에 거 요 내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요 빗금 친 거 여기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니까 이게 t에 대한 함수야 아니야. 이게 t에 대한 함수야 아니야. 이게 t에 대한 여기 t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다고. t에 대한 함수가 안 들어있어. t에 대해서 보면 상수라고. 이거는 t에 대해서는 이거 뭐 k라고 적어도 괜찮다고. 이게 아웃풋이니까 이게 yt니까 이 yt가 이렇게 된다고. yt가 결국은 이걸 다시 적으면은 결국은 yt가 결국 익스포넨셜 st에다가 어떤 상수 k 곱한 거랑 똑같이 나온 거야. 이게 물론 k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복잡하지만은 이게 인풋의 상수 아웃풋이 인풋의 이거는 상수거든. 상수가 됐네. 상수 됐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이겐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아이겐 시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겐 펑션. 여기서는 아이겐 펑션이라고 했네. 여기서 아이겐 펑션이라고 이게 이제 아이겐 밸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k가 뭐였다고 아까 여기서 보면은 k 값이 뭐였다. 이게 k라고. 이게 k를 다시 적어봅시다. k 다시 적어봅시다. k를 다시 적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의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의 d 타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네.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뭐였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타우를 t로만 바꿔봐. 이걸 뭐 t로 안 바꿔도 괜찮은데 t로 바꾸면 어떻게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다가 dt.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네. h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네. ht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이 상수 우리가 아까 할 때 이 상수 요게 아까 람다 이 아이겐 밸류라고 했는데 그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요 람다가 여기서 상수 내가 k라고 했는데 k가 결국 뭐냐면은 HT가 임펄스 리스판스의 뭐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된다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이렇게 유행했느냐? 그 당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라플라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요게 굉장히 유행했다고. 이게 xt에다가 뭐 곱해서 곱하는 거에서 인테그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기에 오만 걸 다 넣어봤다고. 이 사람들이 뭐 해고 오일러는 이거 넣고 다른 사람 이거 넣고 다른 사람이 하여튼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계산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라플라스는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익스포넨셜, 우연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넣은 거야. 익스포넨셜 ST를 넣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 뭐 라플라스가 살았던 데는 뭐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몰랐어 이걸.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엄청난 거 다 이게 만족하는 거로 이 리니어 엘지브라 여기 선형대수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전자수학에서 배웠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하고 똑같이 해서 컨볼루션을 넣어서 보니까 결국은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굉장히 이거랑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연관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뭐 이게 아이겐 시스템이라고 아이겐 펑션 이게 아이겐 펑션 익스포넨셜 ST가 아이겐 펑션 LTI 시스템이 아이겐 펑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리스판스가 이게 더 컨볼루션 오브 더 익사테이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디즈니티도 이거는 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게 컨스탄트 이렇게 되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라플라스가 이렇게 유대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라플라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LTI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다고.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이렇게 유도한 건 아니고 라플라스는 완전히 그냥 로또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XT에다가 뭘 곱해서 DT를 하는 요런 것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보니까 여기에 뭐 익스포넨셜 ST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ST를 하면은 감소함수가 되니까 이게 적분이 가능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춘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몰랐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아이겐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스포넨셜 ST가 정말 잘 골랐던 거지. 라플라스가. 운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 찍었는데 그게 로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숙제가 이제 뭐 많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기 풀었던 거 몇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야? 33페이지야 이게. 33페이지 숙제 33페이지 다시 풀고 일단 그 다음에 퀴즈 이제 10월 12일 거 B번 다시 풀고 이거 다시 풀기 잠깐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여기 보면은 요거 임펄스와 컨볼루션 임펄스 요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 델타 t 그러니까 이게 두 개 xt랑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xt랑 컨볼루션 했을 때 t 마이너스 t0 어떻게 나오는지 요 결과 요거 하고 요거 유도도 해야 돼 이거는 뭐 x에 t0에다가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고 이거는 x에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는데 요거 10번씩 적게 10번씩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유도는 한 번만 하면 돼 한번 유도하기 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그 다음에 요 다른 것들 그 다음에 뭐 예제 4-4번 예제 4-4 요거 푸는 거 4 풀기 뭐 문제는 뭐 그냥 어차피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뭐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과성하고 스테빌리티를 이걸 좀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인과성 HT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배웠으니까 HT가 인과성과 코절리티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스테빌리티가 뭐야 안정도야 그래서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 뭔지 모르겠네 안정도 이걸 HT를 이용해 유도하는 거
예, 뭐 증명, 예,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다음 다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는 이미 했잖아. 사실 페이지는 이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내가 이 쭉 한 거 있잖아.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리니어 엘지브라 요 페이지부터 이게 이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야 이게. 지금 강의 잠깐만. 오늘이 여기서부터 했나? 오늘 여기서부터 했나? 잠깐만. 여기가 이게 페이지 1이니까 이게 페이지 1 오늘 강의 노트에 페이지 1, 2, 3, 3, 4, 5, 6, 7, 8, 9, 10 여기 10이네. 페이지 10 페이지 10에 나온 걸 요 좀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정리해서 정리하는데 뭘 정리해야 되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폼을 유도하는 거예요. 10페이지 이걸 다시 해서 그러니까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이렇게 유용해졌는지 이게 뭐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뭐 시스템 이렇게 아이겐 펑션 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개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냥 할 수 있어. 뭐 그렇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질문